이건 진리의 케바케죠,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하루에 전 과목을 할 건가, 아니면은 이제 한 과목 위주로 갈 건가, 라고 했을 때, 한 번 전 과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휘발성이 떨어지고 모든 과목을 계속 손에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과목을 집중해서 하면 그 과목에서 좀 올인해서 그 과목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게 있는데 저는 후자예요. 제 생각이.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자로 많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불안해서 그러거든요. 그렇죠. 내가 세법을 공부하는데 세법을 일주일 놓으면 다 까먹을 것 같아. 여러분, 제 뇌과학 진짜 브레인스토리도 그렇고 뇌과학 진짜 많이 읽었어요. 뇌과학적으로 까먹는 게 좋은 거예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얕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저장된 거를 살짝 두었다가 텀을 두고 다시 기억을 했을 때 기억이 되게 강화가 많이 돼요. 그렇죠.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잠깐 두었다 해야지.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거는 우리 공부하고 잠깐 텀을 주네. 장기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조금 텀을 주고 하면 이걸 장기 기억으로 끌고 가요. 근데 매번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단기 기억으로 끌고 가는 성향이 있어, 머릿속에. 장기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좀만 손을 놔도 휘발성이 커져요. 그래서 한 과목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휘발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세법이나 회계 같은 경우에는 논리가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회계 과사 이게 잘 몰라요. 제가 공부했던 경험만 살짝인 건데 세법은 정말 모든 게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아주 천천히 여러 과목 천천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공부할 때 이게 뭐가 연결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저는 세법 이렇게 생각해요. 첫 페이지를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순간 이 기간이 짧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훨씬 많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지식이 생겨요. 소득세와 국세기본법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소득세와 법인세가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과 뭐가 다르구나. 이런 유의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위해서는 그런 기간이 좀 짧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려요. 제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 집중 과목을 하나 잡으세요. 집중 과목을 쭉 공부를 해요. 그걸 이제 공부 제일 잘 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오전에 잘 됐거든요. 오전에 쭉 강의 듣고 하고 점심 먹고 나서 그걸 복습을 해요. 그리고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저녁 시간에 다른 과목을 가볍게 복습해요. 가볍게 복습을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휘발성을 떠오르는 복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있었구나. 내 기억을 좀 떠오르는 수준에서 이제 유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조금 가벼운 정도로 복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저는 강의 듣는 거는 되게 추천은 사실 안 하는데 이 공부 안 되는 시간 한두 시간 정도는 좀 편하게 강의 듣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공부 안 되니까. 네, 그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법 자꾸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세법은 암기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무슨 헛소리냐고요? 진짜로요. 그럼 세법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요. 배운 데까지 쭉 보고 또 배웠다가 또 그 누적 학습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공부 방법일 수 있는데 사실 무슨 사실 시험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 과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철학적으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법을 더 많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의 총 공부 시간 더 늘리실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거 공부 못하는 거예요. 세법을 너무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회계를 못하고 국어를 못하고 한국사를 못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적절하게 되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밸런스를 맞출 때 이렇게 누적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너무 좀 제 생각에 비효율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중 과목식으로 하시고요. 남은 2시간은 이제 복습 시간을 잡는데 뭐 기본서도 괜찮긴 한데요. 저는 약간 요약서를 추천을 드려요. 기본서는 법정원이 쫙 예쁘게 쫙 이만큼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약서는 얘를 쫙 압축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약서에 요만한 글자를 읽고 이만큼의 글자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고 하면 이만큼의 글자를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저는 세법학이 공부할 때 한 1500에서 2000페이지인데 제가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요약서를 20회독 했거든요. 200인가 3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제가 기본서 했으면 한 5회독이나 했을까? 그렇죠? 요약해서 하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면 굳이 막 어거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암기는 어느 때 해야 되는가? 시험에 얼마 안 남았을 때. 단순 암기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 그냥 쑤셔 박는 거거든요. 그럼 금방 사라져버려요. 얘를 금방 쑤셔 박아서 가장 효과를 많이 주려고 하면 시험에 조금 임박했을 때 단순 암기는 그때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해하고 논리를 확장하고 스토리를 짜면서 암기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강의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뭐 다른 강의는 안 중요할 수 있는데 세법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걸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걸 씹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딱 듣고 그거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해주면 머릿속에 딱 오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알려주는 거 인지를 하면은 내가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이해를 하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기본서는 그게 되기 때문에 기본 이론 강의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기본서의 회독은 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복습을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습을 하고 나서 요약서로 이해가 된다고 하면 굳이 기본서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기본서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걸 이해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약서의 역할이 뭐예요? 내가 이해한 거를 안 지워버리게 계속 떠올리는 역할을 해줘요. 예. 그럼 떠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해설지가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럼 다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틀려도 해설지 이해하고 있으면 그거 보고 공부하면 돼. 예. 해설 보고 공부하다가 내가 자주 틀리는 거면 요약서 체크를 해요. 맞아요. 근데 해설지만 이해가 안 돼. 요약서도 봤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그때 기본서 보면 되지. 예. 내가 기본서 뭐 불태워버릴 거야? 있잖아요 집에. 예. 그때 기본서를 이해를 하고 거기서 내가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요약서에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서에 당번하시면 돼요. 이 기본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자꾸 막 기본서, 막 기본 이론, 펜더멘탈, 막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 막 이게 잘못 지면 무너진다. 예. 와, 저희 그거는 기본 강의 들을 때 좀 집중하시면. 저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예습도 좀 추천하거든요. 예. 10분 정도. 예. 예습을 들어야지 제가 강의를 누군가 강의를 했을 때 어느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되고요. 한 10분 정도 예습하고 가면 내가 이거 무슨 말 진짜 모르겠는데 하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죠. 제가 강의할 때 그 단어를 뱉으면 여기 있었는데 라고 기억이 돼요. 그럼 이제 기본서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기출문제 강의는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하잖아요. 특히 세법은. 예. 혼자 독학 하시고요. 정 듣고 싶으시면 공부 안 될 때 좀 들으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 잘 안 풀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제발 그 부분만 해서 들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거 수고 안 할 거잖아요. 어차피 프리패스 될 거잖아요. 그 부분만 들으세요. 그리고 제발 객관식 문제풀이 이런 것도 크게 뭐 다른 거는 중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사도 뭐 스토리가 있을 거고 특히 회계 같은 거는 패턴이 있으니까 연습을 해야 되니까 예. 세법 무슨 패턴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면은 스스로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강의를 많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발. 여러분 공부하는데 강의를 50%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굉장히 착각을 하게 돼요. 장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강의를 많이 듣는다. 두 번째 아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문제 풀면 다 틀린다. 이 두 가지 특성이거든요. 이거는 인지 때문에 그래요. 인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거는 이 인지된 걸 내가 소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인지라고 하면 반드시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상대방의 경험으로 씻고 이렇게 쭉쭉쭉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내 경험에 빗대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건 반드시 나 스스로 해야지만 돼요. 근데 강의를 많이 들으면 이게 안 돼요. 와.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객관식 공부할 때 기본서 회독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너무 딴소리를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공부 철학은 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좀 단기 합격에 유리하지 않을까. 7급이 조금 더 어려워요. 오. 이제 기출 유형이나 이런 게 약간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동일해요. 세법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려고 하면 네. 결국 공무원 시험이든 뭐 세무사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중요한 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핵심적인 건 동일하고요. 이제 다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문제나 조금 틀어지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기출 문제를 더 마스터해야 돼요. 7급 기출로요? 7급뿐만 아니라 9급이랑 해가지고 7급, 9급까지 이걸 엮어서 좀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7급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그거 외에는 거의 다 똑같아요. 똑같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무사를 뽑아요. 예. 그럼 세무사는 계산 문제가 중요해요. 예. 납세자의 세금은 내가 계산해서 신고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무사는 계산 문제 되게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이나 이렇게 계산이 중요한데 예. 세무사 시험도 세법 학이라고 법을 배워요. 왜냐면 이제 세무사의 주된 업무 영역 중에 하나가 조세불복을 하면서 법 논리로 싸우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가 법을 배우듯이 세무사도 그런 법을 배워요. 근데 세무 공무원은 시고된 거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계산 문제가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거의 루틴하게 돌아가는 뭐 이런 것들, 뭐 회계 같은 경우에서도 딱 우리가 이걸 읽을 수 있는 수준, 그 정도 수준만 나오고요. 세법 같은 경우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국세기관법에 맞게 내가 세무 공무원으로서 잘 처신을 했는가 예. 이런 게 중요해요. 절차에 따랐는가. 그래서 그런 법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급이든 9급이든 세무 공무원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다. 네. 이거는 보통 이제 강사분들은 답변 못 할 거예요. 잘 못할 거예요. 예. 왜냐면 재경 관리도 잘 모르거든요. 그쵸. 저는 좀 답변할 수가 있는 게 예. 상고 출신이잖아요. 예. 이상한 자격증 많이 땄어요. 막 진짜 기억도 안 나네 막
자격증 많이 따고 저 무슨 프로그래밍 대회도 나갔어요. 멀티플레이어. 예. 제가 대충 아는데 예. 그래서 재경관리사 범위를 보면 거의 포섭돼요. 아,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요. 오. 난이도가 더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예.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다. 그런데 재경관리사는 뭐예요? 재경관리사는 회사에서 회계 일을 잘하기 위한 자격이잖아요. 예. 그럼 그 직원들은 뭐예요? 정리해서 세금 신고할 거잖아요. 우리는 세금 신고하는 계산 문제를 되게 잘 하는데 예. 얘네는 분명 계산 문제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우린 그 부분은 취약을 하겠죠. 예. 취약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재경관리사는 문제은행식이에요. 5개년치, 6개년치 달달 외우면 거기서 그냥 다 나와요. 예. 그럼 뭐다? 최근 기준 문제 하나 보고서 내가 공부하다 풀어봐요. 예. 풀어보고 빈약한 부분 다시 공부하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감히 추측하건데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계산 문제일 것이다. 그 실무적인 어떤 세금 신고를 위한 문제일 것이다. 예. 네.